이 친구 갈래는 고려가요랑 조금 분리될 겁니다. 자, 우리 향가라고 먼저 적어줄까요? 향가? 자, 향가는 어느 포지션에 있는 친구냐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자, 고대가요라고 하는 친구를 언급을 잠깐 해드리긴 했는데, 자, 고대가요가 삼국시대까지, 그러니까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면, 자, 이 삼국시대 중 신라가 겹친 작품이 향가고요. 자, 그 다음 서경별곡이나 뭐 가시리,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잠깐 봤었던 정석과 같은 고려가요가, 자, 그 다음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에 따라서 표기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갈래긴 한데, 자, 일단 주된 무대는 향가는, 자, 신라에서부터, 자, 고려 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가요랑의 차이는 가장 크게는 표기 방식이야. 자,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고려가요는 국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국문으로. 자, 말 그대로 이제 조선 시기에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글로 적히게 되는데, 자, 이 친구는 조금 다르죠? 자, 이 친구도 고려가요처럼 아직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자, 한글은 없지만, 자, 우리말 자체는 존재는 해. 우리가 중국말인 한자를 빌려다 쓰긴 하지만 우리말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자, 그거는 우리말 자체는 고대가요 때도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말을 한글이 없기 때문에, 자, 한자를, 자, 빌려서 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려가요랑 가장 큰 차이점일 거야. 고려가요는 그냥 아예 우리말이 없으니까 그냥 구전만 되다가 한글 뿅 하고 나타났을 때, 자, 그때부터 기록이 됐다면, 이 친구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한자로만 표기가 되다가, 자, 현대어로 풀이가 된 거죠. 그래서 원문은 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런 표기 방식을 향가에서 쓰는 이제 표기 방식이다라고 해서, 자, 향찰 표기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학습활동의 목표상 여러분들이 향찰 표기에 대한 너무 깊은 내용은 안 배우셔도 되기 때문에, 천상고랑 조금 다른 게, 범고는 내용적인 부분을 좀 더 보시면 되고, 천상고는 이 향찰 표기를 한자를 빌려다 표기할 때 어디가 소리고 어디가 뜻을 빌렸는지 요거까지 구분을 좀 하셔야 되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자, 다행히도. 자, 그래서 이 향가라고 하는 작품은, 자, 신라에서 고려 초, 자, 우리말 표기를 위해 한자를 빌려다 쓴 문학 표기의 양식이고, 자, 이 빌려 쓴 표기는 형식에 따라 4구체, 자, 8구체, 자, 그리고 19체로 나타나는데, 자, 이게 해석된 부분이든 아니면은 이제 한자 원문이든 줄수로 구분하면 돼. 자, 4구체는 4줄, 8구체는 8줄, 자, 19체는 10줄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구성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자, 4구체 같은 경우는 내용상 1, 1, 1, 1. 자, 한 줄씩 끊어서 요걸 보통 기승전결이라고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8구체 같은 경우는 4줄, 4줄. 자, 이렇게 두 덩어리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 자, 다음 19체 한가. 이게 중요하지. 자, 요 19체 한가는 4덩어리, 4덩어리, 자, 2덩어리. 자, 요런 3단 구성을 가지는 게 일반적이야. 자, 그래서 19체에 제가 힘을 주는 이유는, 자, 오늘 하게 될 요 제막매가가 딱 10줄짜리인 19체 향가라서 그렇거든. 자, 그래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자, 4, 4. 자, 마지막 2구 있죠. 자, 여기를, 자, 낙구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데, 자, 독특한 형식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낙구에 첫머리, 자, 가장 첫 번째 덩어리 부분에, 자, 항상 감탄사를 쓴다라고 하는 규칙성이 보여요. 자, 그래서 이 감탄사를 통해서, 자, 앞에서 나온, 자,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하나로 집약을 시켜주기도 하고, 자, 또는, 자, 이 시상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 전환을 시켜주기도 해. 자, 참고로 제막매가에 나오는 친구는 집약의 전환의 효과 모두를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 형식이 고려가요로 이어지고, 시조나 가사에도, 자, 시의 마지막 구절에 아으, 어즈버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형식의 규칙성을, 자, 계승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향가에 대한 갈래적인 설명은 요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월명사의 제막매가 한번 볼 겁니다. 자, 작가는, 자, 월명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요 사람의 직업은 승려예요. 자, 그리고 향가의 주된 작자층은 승려나 화랑처럼 그 당시 귀족 계층이야. 자, 왜 신라의 국교는 불교였기 때문에 불교에 귀한 사람들의 위상이 조금 높은 편이었거든. 자, 그래서 이 승려가 지었다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자, 이 제막매가도, 자, 불교적인 특성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겠지. 자, 그리고 제목을 보면 제막매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제망매가도 같이 전해지는 배경설화라는 게 있어요. 자, 배경설화의 내용은 별건 없고, 자, 이 월명사라고 하는 친구가, 자, 누이가 있어요. 자, 누이가 있는데 여동생입니다. 자, 여동생이, 자, 요절이라고, 자, 이른 나이에 죽어. 자, 이른 나이에 죽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 수명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월명사가 먼저 죽고, 그 다음 이제 여동생이 죽는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린 나이. 자, 적어줄까요? 이른 나이에 죽음. 자, 이 요절한 상황에서 이 누이를 위해서 제사를 올리는 게 이제 월명사의 제망매가의 배경설하거든. 근데 종이돈을 불태우니까 이제 서쪽 끝으로 연기가 날아가더라. 자, 저승으로 무사히 갔더라.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그 뜻풀이 그대로, 자, 쟤는 자, 누이에게 제사를 올린다는 거고, 자, 망매라고 하는 친구가 죽은 누이를 뜻해. 자, 그러면 이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성격의 노래. 자, 이걸 제망매가라고 하는 19채 향가라고 보겠죠. 자, 그러면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요거는 해독본이에요. 원문은 굳이 배우지 않습니다. 굳이 배우지 않고, 자, 요게 딱 줄수 세보면 10줄짜리거든. 자, 참고로, 자, 아까 말했던 향가의 4구체, 8구체, 19채. 자, 향가가 쓰여진 모든 시대에 공존하던 형식이긴 한데, 자, 4에서 8, 10으로 갈수록, 자, 더욱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우리, 자, 처음 4구. 자, 아까 우리 4, 4, 2구로 나뉜다라고 했으니까, 자, 첫 4구를 한번 볼까요? 자, 1에서부터 4구. 자, 내용은 여기다가 나중에 요약을 좀 할 겁니다. 자, 볼까? 생사길은, 자, 예 있음에 머뭇거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생사의 길. 자, 살고 죽는 거지. 맞아? 자, 살고 죽는 것이 예 있대. 자, 여기서 얘가 예스 할 때 얘가 아니고, 자, 여기. 자, 또는 이곳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사의 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곳은, 자, 일반적으로 이승이라고 여겨져. 자, 생사길이나 얘는, 자, 이승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자, 이 이승이라고 하는 장소 외에, 자,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조금 더 읽어볼 겁니다. 자, 어쨌든, 생사의 길에, 자, 화자가 머뭇거린다, 자,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정서 표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정서는 뭐 일종의 망설임 정도로 봅시다. 자, 뭘 망설인지는 조금 더 읽어봐야겠지만은, 자, 이어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자, 여기까지가 1에서부터 4구거든. 자, 여기서 자, 우리 이해를 위해서 나는 간다 있죠. 자, 여기에 큰 따옴표 하나 붙여줄 거야. 큰 따옴표. 자, 우리 큰 따옴표는 뭐지? 자, 인용의 표지야,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화자의 말이 아니야. 자, 그래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 여기 있는 나를 직접 제시된 화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친구 화자가 아닙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간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한 말인데, 자, 이 가다가 이동하다 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자,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 본다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어찌 가버렸습니까?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러면 나는 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의 말을, 자, 죽은 누이의 말을, 자,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의 나는, 자, 죽은 누이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가버렸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자, 먼저 떠나버린 이제 누이를 슬퍼하고 추모하는, 자, 그런 내용이겠지. 자, 그러면은 1에서부터 4구의 중심 내용은, 자, 누이를 잃은, 자, 슬픔인 거야. 자, 우리가 견우의 노래도 그렇고, 이제 서경별곡도 그렇고, 우리가 배운 지금까지의 이제 학교 범위 나오는 모든 시가들은 이별적인 상황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누이를 잃은 슬픔이 첫 번째 구절의 핵심 내용. 자, 그러면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린다 라고 하는 이 정서는, 자, 생사의 길에, 자, 누이는 죽었고 나는 살아있고, 자, 여기서 난 어떡하지 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 자, 이걸, 자, 망설임 내지 한 두려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게 1에서부터 4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에서부터, 자, 8구 내용을 한번 보자. 자, 5구에서 8구는 비유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어디서부터니, 어느 가을부터지, 어느 가을. 자, 어느 가을이라고 했을 때, 자, 이 가을은, 자, 요 시의 당연한, 자, 계절적 배경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가을에, 자, 뭐한 바람에, 이른 바람에,
자, 이른 바람에. 자, 밑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자, 그럼 이 이른 바람이 원인이 되어서, 자, 이 친구가 원인이 되어서, 자, 떨어질, 자, 잎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 부분은 이제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는 부분이거든. 자, 일단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굳이 쓴 이유는, 자, 누이를 잃은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자, 말 그대로, 자, 쓸쓸함이나 외로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계절이라서 그렇고, 자, 또 봄이나 여름은 나뭇잎이 새로 생겨나잖아, 그치? 자, 흔들거나 꺾지 않는 이상은 나뭇잎 잘 안 떨어져요. 자, 근데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은 낙엽이란 게 생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바람만 슉 불어도 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가을이 더 어울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떨어질 잎이라고 하는 결과의 원인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자, 이 떨어질 잎은 떨어질의 밑으로 화살표. 자, 요걸 보통 하강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들 여겨지죠. 자, 요 상황이 가장 부정적인 상황은 나는 간다라고 하는 누이의 죽음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떨어질 잎은, 자, 말 그대로, 자, 죽은 누이를 비유한 표현일 거야. 자, 그러면 죽은 누이가 이른 바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죽은 누이가 이른 바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원인은, 자, 아까 우리 누이가 이른 나이에 죽었다라고 하는 요절의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냥 바람이 아니고 조금 빠르게 불어닥친 바람. 자, 그러면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누이의 요절의 상황을 비유한 거야. 자, 그래서 가을이라는 계절에, 자,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 자, 여기는 죽은 누이가 조금 이른 나이에, 이른 시기에 죽었다. 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자, 아직 안 끝났죠? 자,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봅시다. 자, 여기에 한 가지에 나고, 자, 가는 곳 모르온저라고 하는 말. 자, 여기서 모르온저라고 하는 말은 모르는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모르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라고 하는 친구도, 자,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인데, 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파리가, 자, 몇 개 붙어 있을 거야. 자, 붙어 있는데, 자, 한 이파리 중에 하나는 바람 때문에 떨어졌어요. 자, 근데 이 가지에 이파리가 여러 개 달려 있다면, 자, 요 이파리랑 동격에 나는 화자인 본인을 뜻할 수 있겠지. 그러면 가지는 누구를 뜻하냐? 자, 이 가지는, 자, 이 이파리들을 낳게끔 만든, 자, 한 부모, 자, 또는 같은 부모로 봐요. 자, 그래서 같은 부모 아래에서 낳지만, 자, 누가 먼저 갈지는 몰랐구나라고 한다고. 자, 한 가지에서 나서 누이가 나중에 갈 줄 알았는데 누이가 내 생각보다 일찍 간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미 가버린 임에 대한, 자, 요것도 슬픔 계열로 보시거나 아니면, 자, 누이가 내 옆에 없어서 느끼는, 자, 무상감 정도로 보세요. 자, 잘 봐. 자, 1에서 4구 누이를 잃은 슬픔. 자, 5에서 8구 슬픔이나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에서 4구나, 자, 5에서 8구는, 자, 비슷한 내용적인 흐름을 가지지. 맞아? 자, 그 다음, 자, 우리 9에서 19 봅니다. 9에서 19. 자, 우리 아까 9에서 19를 낙구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치? 자, 이 낙구의 감탄사 표현 보세요. 자, 아 나오지. 자, 아, 자, 여기, 자, 동그라미 치고. 자, 이 부분이 이제 낙구의 감탄사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낙구 감탄사는, 자, 아까 말했듯 시상을 집약시켜요, 시상을 전환시켜요. 자, 여기서 시상은 분위기. 자, 이 분위기를 집약, 모은다. 이거는 이 구절이 주제구라는 걸 함축해. 자, 다음 전환은 뭐다? 이전까지의 분위기를 바꿔준대. 자, 우리 1에서 4구, 5에서 8구는 슬프고 무상해. 자,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아라고 하는 말로 전환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긍정성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때 뭐가 나오냐면, 자, 앞에서 말했던 승려로서의 불교적인 특성이 나올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단어지. 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미타찰. 자, 그 다음 에서 만날 나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요 뒤에 나오는 나 있죠? 자, 이 뒤에 나오는 나는, 자, 이제서는 화자가 맞아. 자, 구분을 해주셔야 돼. 자, 근데 이 미타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저승세계이면서, 자, 극락을 뜻해요. 그냥 단순히 저승으로 가는 게 아니고 덕을 많이 쌓아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자, 윤회라고 하는 것을 끝내고 도달하게 될 극락세계를 말한다고. 자, 그러면 이 저승이자 극락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만나게 될 날에, 자, 그러면 만날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일종의 재회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미타찰에서 언젠가는 만날 것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도를 닦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한대. 자, 도 닦아 자,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말. 자, 계시라고 하는 말은 자, 의지를 뜻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도를 닦아서 기다리겠대. 왜? 언젠가 미타찰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화자가 미타찰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누이가 먼저 죽긴 했지만 미타찰이라고 하는 장소는 쉽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야. 그래서 도를 열심히 닦고 윤회의 끝에 먼저 도달하는 건 지금 당장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랑은 상관이 없다고. 자,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화자가 되는 거고. 자, 이 마지막 내용은 결국 자, 이 저승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지. 자, 그래서 99에서 19는 자, 재회에 대한 자, 믿음과 소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분위기 봐요. 자, 아까 우리 1에서 4, 9, 5에서 8, 9는 자, 누이를 잃어서 그냥 슬프고 절망하는 그런 정서가 있다가 자,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자,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지. 자, 그래서 99에서 19로 넘어갈 때 아라고 하는 감탄사를 기점으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요. 자, 결국 99에서 19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는 자, 이 제망매가의 주제는 슬픔의 자, 종교적 승화라고 하는 거거든. 자, 승화가 뭐야? 한순간 더 높은 차원으로 극복해내간다는 과정이거든. 자,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8, 9까지의 슬픔을 자, 승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기대어서 극복하고 승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 주제의식으로 넘어가는 구절이니까 집약과 전환을 모두 쓰셔도 된다. 자, 요런 말이야. 자, 그래서 한자 원문까지를 배우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작품이긴 한데, 자, 요 제방매가는 요 정도까지만 자, 한번 읽어 주셔도 자, 크게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